부대 생활관 뒤편 새벽 2시 한규진 상사의 주먹이 태민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다. 빠르고 정확한 펀치였다. 그 순간 태민의 몸이 움직였다. 고개가 정확히 3cm 왼쪽으로 틀어졌다. 주먹이 귓가를 스쳐 지나갔다. 0.3초의 완벽한 회피. 한규진이 멈칫했다. 태민도 놀란 얼굴이었다. 자신의 몸이 왜 그렇게 움직였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다음 순간 태민은 황급히 바닥에 쓰러지며 맞은 척했다. 한규진은 의아한 표정으로 태민을 내려다봤다가 비웃으며 돌아갔다. 태민은 바닥에 누워 떨리는 손을 바라봤다. 방금 뭐였지? 석 달 후 100일 휴가 당일. 정문을 나선 태민의 얼굴은 피멍투성이었다. 왼쪽 눈은 거의 감겨 있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다. 정문방 평범한 옷차림의 중년 여성이 아들을 봤다. 김은희였다.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다. 태민아. 김은희는 조용히 아들의 얼굴을 살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기억나니? 뭐가요, 엄마? 김은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자신이 누구였는지. 아무것도 아니야. 집에 가자. 정문 근처에서 한규진 상사가 담배를 피우며 이쪽을 봤다. 그는 피식 웃으며 중얼거렸다. 휴가병 어머니? 요즘 부모들은 참. 그는 아직 몰랐다. 저 평범해 보이는 청년이 누구인지, 그리고 지금부터 무슨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 이 청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머니는 무슨 비밀을 알고 있을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시간을 석 달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1년 전 강태민은 교통사고를 당했다. 대형 트럭과 정면 충돌. 한 달간 혼수 상태. 깨어났을 때 의사가 말했다. 역행성 기억상실입니다. 최근 6년의 기억이 사라졌네요. 태민이 기억하는 건 고등학교 3학년까지였다. 18살 이후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23살인데 18살까지의 기억만 있었다. 어머니 김은희가 병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태민아, 너 군대 다녀왔어. 네. 5년 전에 입대했고 특수부대에서 복무했어. 작년에 전역했고. 태민은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이 군대를, 특수부대를 증명할 수 있어요? 김은희는 서류를 꺼냈다. 전역증, 육군 특전사 하사 강태민이라고 적혀 있었다. 태민은 서류를 멍하니 바라봤다.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괜찮아. 천천히 기억하면 돼. 하지만 1년이 지나도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다. 태민은 그냥 평범하게 살았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재활치료를 받고 친구들을 만났다. 그러던 어느 날 징병검사 통지서가 왔다. 엄마, 이거 뭐예요? 김은희는 당황했다. 병무청 실수였다. 전산에 오류가 생긴 것이다. 태민아, 이건 실수야. 내가 정정해 줄게. 아니요. 태민이 고개를 저었다. 저 가고 싶어요. 군대. 뭐? 기억이 안 나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군대에 가면 뭔가 떠오를 것 같아요. 김은희는 말렸다. 하지만 태민은 고집했다. 결국 김은희는 한숨을 쉬며 동의했다. 단 한 가지 조건을 걸었다. 엄마가 군인이라는 거 절대 말하지 마. 알았지? 왜요? 너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그냥 평범한 엄마로 생각해. 사실 김은희는 걱정이었다. 기억을 잃은 아들이 다시 군대에 가면 어떻게 될지.
혹시 기억이 돌아오면? 혹시 트라우마가 생기면? 부디 아무 일 없기를. 석 달 전 태미는 논산훈련소로 입대했다. 훈련소는 힘들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훈련. 구보, 제식, 총검술. 모든 게 낯설었다.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 구보를 할 때였다. 조교가 출발 하고 외치자 태민의 몸이 자동으로 움직였다. 호흡이 완벽했다. 페이스 조절도 자연스러웠다. 다른 훈련병들은 헉헉거렸지만 태민은 멀쩡했다. 조교가 놀라 물었다. 야, 강태민. 너 운동했었냐? 아니요, 처음입니다. 사격 훈련 때도 그랬다. 총을 잡는 자세가 완벽했다. 조준, 호흡, 방아쇠 당기기. 모든 동작이 교과서처럼 정확했다. 결과는 만점이었다. 이 새끼 재능 있는데? 조교들은 태민을 특별히 주목했다. 하지만 태민 본인은 혼란스러웠다. 이상해. 왜 이렇게 익숙하지? 분명 처음인데. 밤에 혼자 누워 생각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머리는 잊었지만 근육은 기억하고 있었다. 그게 더 무서웠다. 나는 대체 누구였던 거지? 훈련소 5주가 지나고 자대 배치를 받았다. 경기도의 보병사단. 태민은 가방을 메고 부대로 향했다. 버스 안에서 동기가 물었다. 야, 강태민. 너 훈련소에서 사격 만점 맞았다며? 대단하다. 응. 운이 좋았어. 운? 조교가 널 특전사 추천하려 했다던데? 태민은 쓴웃음을 지었다. 특전사. 어머니가 말했던 자신의 과거. 하지만 기억나지 않았다. 부대에 도착했다. 중대장이 신병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여기는 민간인 놀이터가 아니다. 군인으로 거듭날 것이다. 알겠나? 충성. 그날 저녁 중대 선임인 한규진 상사가 신병들을 불렀다. 그는 신병 한 명 한 명을 훑어봤다. 그의 시선이 태민에게 멈췄다. 작은 키, 왜소한 체격, 순한 눈빛. 한규진은 속으로 웃었다. 호구 하나 발견. 야, 강태민. 이리 나와봐. 네. 태민이 앞으로 나섰다. 한규진이 물었다. 너 훈련소에서 뭐 했다며? 사격 잘 쏜다고? 아닙니다. 그냥 운이 좋았습니다. 운? 군대에 운 같은 거 없어. 실력이지. 한규진은 태민의 어깨를 탁 쳤다. 좋아. 너 오늘부터 내가 특별히 관리해 줄게. 진짜 군인으로 만들어 줄 테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태민은 등골이 오싹했다. 뭔가 잘못됐다는 본능적인 느낌.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태민은 생활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다른 병사들은 모두 잠들었다. 하지만 태민은 잠이 오지 않았다. 이상해. 뭔가 계속 이상해. 자신의 몸이 낯설었다. 분명 자신의 몸인데 마치 다른 사람의 몸 같았다. 움직일 때마다 익숙한 느낌. 하지만 기억은 없었다. 엄마가 말했지. 나는 특수부대에 있었다고. 그럼 내 몸이 기억하는 게 그때 배운 거야?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더 많은 걸 기억해낼까? 아니면 영원히 모를까? 태민은 눈을 감았다. 내일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는 몰랐다. 자신의 과거가 곧 폭발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한규진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자대 배치 후 일주일이 지났다. 한규진 상사의 관리는 시작부터 가혹했다. 아침 점호 때 조금이라도 늦으면 얼차려였다. 식판을 들다가 국물이 넘치면 기합이었다. 청소를 해도 트집을 잡았다. 야, 강태민. 이게 청소야? 다시 해. 태민은 매번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다른 병사들은 태민을 동정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한규진을 건드리면 자신들도 표적이 될 테니까. 어느 날 저녁 청소 점검 시간이었다. 태민은 바닥을 닦고 있었다. 한규진이 다가와 바닥을 내려다봤다. 그리고 일부러 침을 뱉었다. 야, 여기 더러운데? 제대로 안 닦았네? 지금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지금 대들어? 한규진의 손이 태민의 뺨을 향해 날아왔다. 빠른 속도였다. 그 순간 태민의 고개가 본능적으로 오른쪽으로 기울었다. 손바닥이 귓가를 스쳤다. 완벽한 회피였다. 한규진의 눈이 커졌다. 태민도 놀랐다. 자신의 몸이 왜 그렇게 움직였는지 몰랐다. 황급히 제자리로 돌아와 맞은 척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한규진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그냥 넘어갔다. 군기 빠졌어. 오늘 새벽 2시까지 청소해. 네. 한규진이 나가고 태민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방금 뭐였지? 왜 몸이 저절로 움직였지? 구석에서 지켜보던 윤병장이 다가왔다. 야, 너 방금. 네. 윤병장은 태민을 빤히 쳐다봤다. 너 훈련 받았었냐? 저런 반응 속도는 보통이 아닌데. 아닙니다. 저 처음이에요. 처음? 거짓말. 윤병장은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떴다. 태민은 혼자 남아 자신의 손을 바라봤다. 익숙한 느낌. 하지만 기억은 없었다. 다음 날 사격 훈련이 있었다. 사격장에 도착하자 중대장이 말했다. 오늘은 실탄 사격이다. 긴장하지 말고 배운 대로 하면 된다. 태민은 사격 자세를 잡았다. 총을 어깨에 밀착시키고 조준경을 눈에 댔다. 그 순간 묘한 감각이 왔다. 이 느낌. 뭐지? 손가락이 자동으로 안전장치를 해제했다. 호흡을 가다듬고 표적 중앙에 조준점을 맞췄다. 심장 박동 사이에 방아쇠를 당겼다. 탕. 정확히 중앙에 명중했다. 탕, 탕, 탕. 5발 모두 중앙에 박혔다. 완벽한 집단이었다. 사격 교관이 달려왔다. 강태민, 너 어디서 사격 배웠어? 훈련소에서만 배웠습니다. 훈련소? 이 실력이? 너 재입대 아니야? 아닙니다. 교관은 믿지 않는 표정이었다. 주변 병사들도 수군거렸다. 쟤 뭐야? 특전사 출신인가? 아니면 사격 동아리? 태민은 당황했다.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다. 분명 처음 실탄 사격인데 왜 이렇게 자연스러웠을까? 그날 밤 생활관에서 윤병장이 다시 다가왔다. 야, 강태민. 솔직히 말해봐. 너 군대 다녀왔지? 아닙니다. 진짜 처음이에요. 그럼 사격은 어떻게 저렇게 잘 쏴? 그리고 어제 한규진 상사 피한 거. 나 다 봤어. 태민은 한숨을 쉬었다. 병장님,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몸이 알아서 움직여요. 몸이 알아서? 네. 저 1년 전에 사고 당했었거든요. 기억을 잃어서. 혹시 제가 뭔가 했었는지도 모르고 있는 건지. 윤병장은 태민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기억상실? 진짜? 네. 그럼 너 혹시 전에 특수부대 같은 데 있었던 거 아냐? 태민은 대답하지 못했다. 어머니가 말했었다. 자신이 특전사에 있었다고. 하지만 기억이 없었다.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그랬었다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윤병장은 한숨을 쉬었다. 야, 그럼 조심해. 한규진이 너 찍었어. 내가 평범한 애가 아니라는 걸 눈치챌지도 몰라. 어떻게 해야 해요? 최대한 티내지 마. 못하는 척해. 그래야 살아.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몸이 자꾸 반응했으니까. 일주일 후 구보 훈련 중이었다. 완전 군장을 메고 10km를 뛰어야 했다. 대부분의 병사들은 5km도 안 돼서 지쳐 떨어졌다. 하지만 태민은 달랐다. 호흡이 완벽했다. 페이스 조절도 자연스러웠다. 10km를 뛰고도 멀쩡했다. 오히려 더 뛸 수 있을 것 같았다. 중대장이 놀라 물었다. 강태민, 너 마라톤 했었냐?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저렇게 멀쩡해? 체력 테스트 점수가 1급이던데? 태민은 대답하지 못했다. 자신도 몰랐으니까. 그날 저녁 한규진이 태민을 불렀다. 강태민, 이리 와봐. 태민은 불안한 마음으로 다가갔다. 네, 상사님. 한규진은 태민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너 뭔가 숨기는 거 있지? 없습니다. 사격도 잘 쏘고 체력도 좋고. 근데 신병이 그럴 리가 없거든. 운이 좋았습니다. 운? 군대에 운 같은 거 없어. 한규진이 태민의 어깨를 세게 쳤다. 좋아. 내가 뭔지 내가 확인해 볼게. 각오해. 그날 밤 태민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한규진의 눈빛이 변했다. 더 이상 그냥 호구로 보지 않았다. 의심하고 있었다. 어떻게 하지? 계속 숨길 수 있을까? 하지만 태민은 몰랐다. 자신의 몸이 이미 각성을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곧 폭발할 것이라는 것을. 한규진의 의심은 날로 깊어졌다. 그는 태민을 시험하기 시작했다. 새벽 2시에 깨워 훈련을 시켰다. 완전군장 구보, 팔굽혀펴기 200개, 윗몸 일으키기 300개. 보통 신병이라면 중간에 쓰러질 양이었다. 하지만 태민은 해냈다. 힘들었지만 몸이 알아서 움직였다. 호흡법도 근육 사용법도 자연스러웠다. 마치 수천 번 해본 것처럼. 한규진은 이상했다. 이건 신병의 체력이 아니었다. 강태민, 너 진짜 재입대 아니지? 아닙니다, 상사님. 그럼 대체 어떻게 이렇게 해? 특전사 출신도 아니고. 태민은 대답할 수 없었다. 자신도 몰랐으니까. 한규진은 더 강하게 압박했다. 하지만 그게 실수였다. 2주가 더 지난 어느 날 밤이었다. 한규진은 태민을 생활관 뒤로 불러냈다. 새벽 1시였다. 다른 병사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다. 강태민, 오늘은 제대로 가르쳐 줘야겠어. 상사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 내 존재 자체가 잘못이야. 신병 주제에 잘난 척하고. 한규진의 주먹이 태민의 복부를 향해 날아왔다. 빠르고 강한 펀치였다. 그 순간 태민의 몸이 반응했다. 복부에 힘을 주고 동시에 반걸음 뒤로 물러섰다. 충격을 최소화했다. 주먹이 맞았지만 데미지는 거의 없었다. 한규진이 놀랐다. 뭐야? 분명 제대로 쳤는데 태민은 꿈쩍도 안 했다. 한규진은 다시 주먹을 날렸다. 얼굴을 향해. 태민의 고개가 스쳐 지나갔다. 주먹이 허공을 갈랐다. 이 새끼가. 한규진이 연속으로 주먹을 날렸다. 하지만 태민은 계속 피했다. 고개를 돌리고 몸을 기울이고 반걸음씩 움직였다. 마치 춤추듯이. 태민 자신도 놀랐다. 머리로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몸이 알아서 움직였다. 이게 뭐지? 한규진은 숨이 찼다. 10여 발의 펀치를 날렸지만 제대로 맞은 게 하나도 없었다. 너 대체 정체가 뭐야? 그때였다. 태민의 머릿속에 섬광이 스쳤다. 희미한 기억의 파편. 어두운 훈련장. 누군가의 목소리. 회피는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에너지를 아껴라. 근접전에서는 상대의 호흡을 읽어라. 특전사는 맞지 않는다. 피한다. 태민의 눈이 흔들렸다.
기억이 돌아오는 건가? 한규진은 화가 났다. 주머니에서 군화끈을 꺼냈다. 그리고 태민의 다리를 향해 휘둘렀다. 이번엔 피해봐라. 군화끈이 태민의 정강이를 강타했다. 태민은 비명을 삼키며 쓰러졌다. 으윽, 꺼봐. 못 피하잖아. 한규진이 다시 군화끈을 휘둘렀다. 등을, 팔을, 다리를. 태민은 바닥에 웅크린 채 맞았다. 하지만 이상했다. 태민의 몸이 자동으로 급소를 보호했다. 머리를 감싸고 내장을 보호하는 자세. 타격을 최소화하는 방어 자세였다. 한규진은 10여 번을 때리고 나서야 멈췄다. 숨이 차올랐다. 기억해. 군대는 내가 잘난 척할 곳이 아니야. 한규진이 돌아가고 태민은 바닥에 쓰러진 채 숨을 헐떡였다. 온몸이 아팠다. 하지만 심각한 부상은 없었다. 내 몸이 알아서 방어했어. 태민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어머니에게 전화하고 싶었다. 하지만 시간은 새벽 2시. 전화할 수 없었다. 대신 문자를 보냈다. 엄마, 나 괜찮아. 걱정 마.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온몸이 멍투성이었다. 다음 날 아침 점호 때 오민재 중위가 태민을 봤다. 강태민, 너 얼굴이 왜 그래? 넘어졌습니다. 넘어져서 저렇게 돼? 의무실 가봐라. 괜찮습니다. 오민재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하지만 태민이 괜찮다고 하니 더 물을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윤 병장이 다가왔다. 야, 어젯밤에 한규진한테 또 당했지? 어떻게 알았어요? 나도 당해봐서 알아. 그 새끼 스타일이야. 밤에 불러내서 때리는 거. 윤 병장은 한숨을 쉬었다. 야, 너 진짜 위험해. 한규진이 널 완전히 찍었어. 내가 뭔가 특별하다는 걸 눈치챈 거야. 그럼 어떡해요? 글쎄, 보통은 참는 수밖에 없어. 근데 너는 좀 다른 것 같은데? 뭐가요? 너 어젯밤에 피했잖아. 한규진 펀치를. 나 봤어. 태민은 놀라 윤 병장을 쳐다봤다. 병장님이 봤어요? 응. 창문으로 봤어. 너 완전 프로처럼 피하더라. 그게 신병 움직임이 아니야.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몸이. 야, 진짜로 기억상실이면 의사한테 가봐. 혹시 기억 돌아오는 거 아니야? 태민은 생각에 잠겼다. 맞았다. 어젯밤에 뭔가 스쳤다. 훈련장, 목소리, 그리고 특전사는 맞지 않는다.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다. 이틀 후 또다시 한규진이 태민을 불렀다. 강태민, 오늘 내 진짜 실력을 봐야겠어. 상사님? 따라와. 한규진은 태민을 격투 훈련장으로 데려갔다. 매트가 깔린 작은 체육관이었다. 오늘은 격투 훈련이다. 나랑 한판 붙자. 네. 왜? 무서워? 아니면 실력 들킬까봐? 태민은 할 수 없이 매트 위에 올라갔다. 한규진이 웃으며 말했다. 걱정 마. 나 조절할 줄 알아. 안 다치게 해줄게.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다. 한규진이 달려들었다. 앞차기가 태민의 가슴을 향해 날아왔다. 그 순간 태민의 몸이 폭발했다. 손이 올라가 발을 막았다. 동시에 몸을 틀어 옆구리를 보호했다. 그리고 반격으로 한규진의 팔을 잡아당겼다. 한규진이 휘청거렸다. 뭐야? 태민도 놀랐다. 지금 내가 뭘 한 거지? 한규진이 다시 주먹을 날렸다. 연속 공격이었다. 하지만 태민은 막았다. 팔로, 손으로, 몸으로. 그리고 틈을 보고 밀쳐냈다. 한규진이 매트 바닥에 주저앉았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한규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민을 쳐다봤다. 태민도 자신의 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봤다. 내가 방금
한규진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이 새끼가 상사한테 손을 올려. 아, 아닙니다. 저는 그냥. 닥쳐. 너 완전히 죽었어. 한규진이 주먹을 쥐고 달려들려는 순간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오민재 중이었다. 무슨 일입니까? 한규진은 황급히 자세를 고쳤다. 아, 중이님. 격투 훈련 중이었습니다. 오민재는 태민을 봤다. 태민은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훈련? 이 시간에? 네, 특별 훈련입니다. 오민재는 뭔가 수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파고들지 않았다. 그럼 계속하십시오. 오민재가 나가고 한규진이 태민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 오늘 운 좋았어. 근데 다음엔 이렇게 안 끝나. 알았지? 네. 생활관으로 돌아가. 태민은 비틀거리며 생활관으로 돌아왔다.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을 봤다. 얼굴에는 멍이 가득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자신의 눈빛이었다. 뭔가 달라져 있었다. 나는 대체 누구야? 그날 밤 태민은 꿈을 꿨다. 어두운 훈련장, 완전군장을 입은 사람들, 그리고 한 남자의 목소리. 강태민 하사, 자네가 이번 교육의 교관이야. 감사합니다, 중령님. 꿈속의 자신은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리고 뭔가를 가르치고 있었다. 근접 격투술, 생존술, 사격술. 태민은 식은땀을 흘리며 깼다. 그게 내 과거야? 아직 확실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자신의 몸이 깨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곧 폭발할 것이었다. 100일 휴가를 일주일 앞둔 날이었다. 태민은 달력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일주일만 버티면 집에 갈 수 있었다. 엄마를 만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털어놓을 수 있었다. 하지만 한규진은 그걸 가만 놔두지 않았다. 그날 저녁 대대장 순시가 있었다. 모든 병사들이 긴장했다. 한규진은 생활관을 돌며 점검했다. 침대 정리, 사물함, 바닥. 모든 게 완벽해야 했다. 순시는 무사히 끝났다. 대대장이 나가고 병사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10분 후 한규진이 폭발했다. 아, 이게 뭐야? 한규진이 들고 있던 건 누군가의 군화였다. 제대로 닦이지 않은 군화였다. 이게 누구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사실 그건 이등병 최진우의 것이었다. 하지만 최진우는 겁에 질려 말을 못했다. 한규진의 시선이 태민에게 향했다. 강태민, 이거 내 거지? 아닙니다, 상사님. 제 건 여기. 닥쳐. 내가 봤어. 내 거 맞잖아. 거짓말이었다. 한규진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태민을 걸고 싶었다. 생활관 뒤로 나와. 태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윤병장이 나서려 했지만 한규진의 눈빛에 주춤했다. 태민은 천천히 일어났다. 다른 병사들은 고개를 숙였다. 최진우는 죄책감에 눈물을 글썽였지만 차마 나서지 못했다. 생활관 뒤편. 한규진이 담배를 한 대 피우며 말했다. 너 백일휴가 가고 싶지? 네, 상사님. 그럼 오늘 제대로 혼나야겠네. 대대장님 순시 때 망신 줬으니까. 제 군화가 아닙니다. 뭐, 지금 대들어? 한규진의 주먹이 날아왔다. 태민의 얼굴을 향해. 태민의 몸이 반응했다. 고개를 틀어 피하려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한규진이 페인트였다. 주먹은 허공을 가르고 대신 무릎이 태민의 복부를 강타했다. 으윽! 태민이 바닥에 쓰러졌다. 숨이 막혔다. 피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 천만에. 한규진이 태민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연속으로 주먹을 날렸다. 얼굴에, 옆구리에, 등에.
태미는 막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한규진은 20년 차 군인이었다. 실전 경험도 있었다. 너 같은 애들 많이 봤어. 재능 있다고 잘난 척하는 애들. 근데 말이야. 한규진이 태민의 얼굴을 잡았다. 재능만으로는 안 돼. 경험이 있어야지. 주먹이 태민의 왼쪽 눈을 강타했다. 시야가 흐려졌다. 이게 군대야. 이게 현실이고. 또 안 돼. 입술이 터졌다. 피가 흘렀다. 태민은 의식이 흐릿해지는 걸 느꼈다. 하지만 쓰러질 수 없었다. 쓰러지면 더 맞을 거였다. 견뎌. 일주일만. 한규진이 마지막으로 옆구리를 찼다. 갈비뼈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다. 크. 휴가 가서 엄마한테 울지 마. 알았지? 네. 좋아. 이제 들어가. 태미는 비틀거리며 생활관으로 돌아왔다. 얼굴은 피범벅이었고 왼쪽 눈은 거의 감겨 있었다. 병사들이 놀라 달려왔다. 아, 강태민. 괜찮아. 윤 병장이 태민을 부축했다. 화장실로 데려가 얼굴을 씻겼다. 이 새끼가 미쳤나? 얼굴을 이렇게 때려?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이거 의무실 가야 돼. 안 돼요. 가면 휴가 못 가요. 윤 병장은 한숨을 쉬었다. 야, 이 상태로 어떻게 집에 가? 부모님이 보시면. 말할게요. 훈련하다 다쳤다고. 그게 믿겠어? 태미는 대답하지 않았다. 거울을 봤다. 얼굴이 끔찍했다. 멍, 상처, 부은 눈. 엄마가 보면 기절할 것 같았다. 병장님, 갈비뼈 좀 감싸주세요. 갈비뼈도 다쳤어? 부러진 것 같아요. 윤 병장은 개인적으로 구한 붕대로 태민의 가슴을 감아줬다. 태민은 신음을 참았다. 야, 진짜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돼요. 그러면 저만 더 고생이에요. 그래도 제발이요. 일주일만 참을게요. 윤 병장은 할 말을 잃었다. 자신도 똑같은 경험을 했으니까. 신고해봤자 바뀌는 건 없었다. 그날 밤 태미는 잠들지 못했다. 온몸이 아팠다. 특히 갈비뼈. 숨 쉴 때마다 통증이 왔다. 하지만 더 아픈 건 마음이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꿈속에서는 강했다. 교관이었고 사람들을 가르쳤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맞기만 하는 일병이었다. 기억이 돌아오면 달라질까? 다음 날부터 태미는 선글라스를 썼다. 그리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했다. 한규진은 만족스럽다는 듯 웃었다. 그래, 그렇게 얌전히 있어. 일주일이 지옥 같았다. 갈비뼈는 나아지지 않았고 멍은 더 퍼졌다. 노란색, 보라색, 검은색이 뒤섞였다. 드디어 휴가 전날 밤. 태미는 거울을 보며 고민했다. 이 얼굴을 어떻게 설명하지?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내일은 무조건 집에 가야 했다. 휴가 당일 아침 새벽 5시. 태미는 가방을 챙겼다. 선글라스, 마스크, 모자. 완전 무장이었다. 윤 병장이 조용히 말했다. 잘 다녀와. 그리고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 네. 이거 숨길 수 있는 게 아니야. 엄마들은 다 알아. 태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정문으로 향했다. 중대 사무실에서 휴가증을 받았다. 한규진이 휴가증을 내밀며 비웃었다. 잘 다녀와. 엄마한테 응석 좀 부리고. 태미는 대답하지 않았다. 휴가증을 받아들고 정문으로 걸어갔다. 정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아침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자유였다. 비록 일주일이지만. 그리고 멀리서 엄마가 보였다. 평범한 옷차림의 중년 여성. 손을 흔들고 있었다.
태민아. 태민은 최대한 밝게 웃으며 다가갔다. 하지만 가까이 가자 엄마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다. 선글라스 너머로 보이는 멍. 마스크로 가려지지 않는 상처. 태민아.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민은 황급히 말했다. 엄마 괜찮아. 훈련하다가. 선글라스 벗어봐. 엄마. 벗어보라니까. 태민은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다. 왼쪽 눈에 거대한 멍이 드러났다. 김은희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소리를 지르거나 울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너무나 조용히 말했다. 누가 그랬니? 엄마 아무도 안 그랬어. 내가. 강태민. 엄마가 처음으로 강한 목소리로 불렀다. 엄마한테 거짓말하지 마. 누가 그랬니? 태민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말하면 더 힘들어져요. 김은희는 아들을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핸드폰을 꺼냈다.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얼굴, 팔, 다리. 엄마 뭐 하는 거야? 가만히 있어. 사진을 다 찍고 김은희는 태민의 옷을 살짝 들춰봤다. 가슴에 붕대가 감겨 있었다. 이것도? 엄마. 제발. 김은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녀는 정문 쪽을 돌아봤다. 한규진이 담배를 피우며 이쪽을 보고 있었다. 김은희와 한규진의 시선이 마주쳤다. 한규진은 여전히 비웃고 있었다. 김은희는 조용히 물었다. 저 사람이니? 태민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알았어. 일단 집에 가자. 엄마.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할게. 차에 탄 태민은 안도했다. 다행이다. 엄마가 더 이상 묻지 않으시네. 하지만 조수석에 앉은 김은희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이미 결심했다. 참지 않기로. 이번에는 제대로 하기로. 차가 부대를 떠났다. 정문의 한규진은 담배를 비비며 중얼거렸다. 휴가 잘 다녀와라. 애송이. 그는 아직 몰랐다. 자신의 인생이 오늘부터 끝난다는 것을. 집으로 가는 차 안. 김은희는 운전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태민도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10분쯤 지나 김은희가 입을 열었다. 아프니? 괜찮아요. 거짓말. 숨쉬기도 힘들어 보이는데. 태민은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갈비뼈가 너무 아팠다. 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신음이 나올 뻔했다. 먼저 병원 가자. 엄마, 집에 가요. 괜찮아요. 괜찮은 게 어딨어. 갈비뼈 부러진 거 엄마가 몰라? 김은희의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었다. 하지만 태민에게 화낸 게 아니었다. 병원에 도착했다. 의사는 엑스레이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갈비뼈 2대에 금이 갔습니다. 그리고 이건 안아골절 의심 소견도 있고요. 얼마나 심한가요? 상당히 강한 충격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둔기로 여러 번 맞은 수준인데요. 의사가 태민을 쳐다봤다. 어떻게 다치신 건가요? 태민은 입을 열지 못했다. 김은희가 대신 대답했다. 훈련 중 사고였습니다. 의사는 믿지 않는 눈빛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진단서를 써주며 말했다. 2주는 절대 안정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복귀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희는 진단서를 받아 조심스럽게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의사에게 물었다. 혹시 진단서 사본 하나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병원을 나오며 태민이 물었다. 엄마, 왜 사본이 필요해?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태민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더 묻지 않았다. 집에 도착했다.
김은희는 태민을 침대에 눕히고 약을 챙겨줬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태민아,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줄래? 뭐요? 누가 그랬는지, 그리고 왜 그랬는지. 태민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한규진 상사요. 중대 선임이에요. 왜 저를 이상하게 봤어요? 이상하게? 태민은 지난 석 달간의 일을 천천히 이야기했다. 사격, 체력 회피, 그리고 한규진의 의심과 폭력. 김은희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주먹은 점점 더 세게 쥐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매일 맞았구나. 엄마, 죄송해요. 내가 왜 미안해? 잘못한 건 내가 아니야. 김은희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태민아, 기억나니? 내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니요. 가끔 꿈에서 보는데 확실하지 않아요. 내가 특전사 교관이었어. 그것도 최연소로. 태민은 눈을 크게 떴다. 교관이요? 응. 근접전투 전문가였지. 내 또래 군인들 중에서 가장 실력이 뛰어났어. 그럼 제 몸이 자꾸 반응하는 게 내 몸이 기억하는 거야. 머리는 잊었어도 근육은 기억해. 태민은 믿기지 않았다. 자신이 교관? 전문가? 그럼 왜 저는 한규진한테 계속 당한 거예요? 김은희는 쓴웃음을 지었다. 내가 기억을 못해서 그래. 내 몸은 반응하려 했지만 내 머리가 막은 거야. 나는 신병이야. 맞아야 해라고 생각하면서. 그럼 기억이 돌아오면 아마 달라질 거야. 김은희는 아들을 바라봤다. 태민아, 엄마가 너한테 숨긴 게 있어. 뭔데요? 엄마는 소령이 아니야. 네, 소장이야. 육군 2성급. 인사사령부 부사령관이고. 태민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소장? 별 2개? 엄마가 장군이에요? 응. 그런데 너한테 말 안 한 건 부담 주기 싫어서였어. 내가 김은희의 아들이 아니라 강태민으로 군대를 경험하길 바랐거든. 엄마. 근데 엄마가 잘못 생각했어. 이건 경험이 아니라 폭력이었어. 김은희의 눈빛이 단호해졌다. 엄마가 해결할게. 안 돼요. 엄마가 나서면 저만 더 힘들어져요. 힘들어지지 않아. 엄마가 보장할게. 엄마. 태민이 소리쳤다. 그 순간 갈비뼈에서 통증이 와서 신음을 삼켰다. 김은희는 아들을 다시 눕혔다. 일단 쉬어.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날 밤 태민은 잠들었다. 진통제 때문에 깊은 잠에 빠졌다. 김은희는 서재로 들어갔다. 그리고 노트북을 켰다. 파일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태민의 부상 사진, 병원 진단서, 그리고 메모를 작성했다. 피해자 강태민 일병, 가해자 한규진 상사, 기간 약 석 달, 내용 지속적 구타, 가혹행위, 수면 박탈. 그리고 김은희는 전화를 걸었다. 육군 감찰실장에게. 저 김은희입니다. 소장님, 이 밤에 무슨 일이십니까? 긴급 사안입니다. 내일 아침 7시에 사무실에서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김은희는 창밖을 바라봤다. 달이 밝았다. 미안해, 태민아. 엄마가 이기적인 거 알아. 하지만 이번엔 참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아침, 태민이 깼을 때 엄마는 이미 나가고 없었다. 탁자 위에 쪽지가 있었다. 태민아, 엄마 일 때문에 잠깐 나갔어. 점심 때 올게. 아프면 전화해. 사랑해. 태민은 불안했다. 엄마가 뭘 하려는 걸까? 그 시각 육군본부. 김은희는 군복을 입고 감찰실장 앞에 앉아 있었다. 어깨에 별 2개가 빛났다. 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김은희는 파일을 건넸다.
제 아들이 부대에서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감찰실장의 얼굴이 굳었다. 소장님 아드님이요? 네. 하지만 이건 제 아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 부대에 조직적인 가혹행위가 있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제 아들 말로는 다른 피해자도 많다고 합니다. 김은희는 사진들을 펼쳐 보였다. 태민의 멍든 얼굴, 부러진 갈비뼈 진단서. 감찰실장은 할 말을 잃었다. 즉시 감찰팀을 투입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재입대 날에 소장님이 직접요? 네.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김은희의 눈빛이 차가웠다. 그리고 그 한규진이라는 사람을 직접 만나보고 싶습니다. 한편 부대에서는 아무도 몰랐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태민의 휴가 마지막 날 밤. 태민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내일이면 다시 부대로 돌아가야 했다. 다시 한규진을 마주해야 했다. 무섭다. 그때 갑자기 머릿속에 성광이 스쳤다. 훈련장. 자신이 교관복을 입고 서 있다. 앞에는 수십 명의 특전사 요원들. 명심하십시오. 특전사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충성. 우리는 최강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꺾을 수 없습니다. 충성. 꿈속의 자신은 당당했다. 자신감에 차 있었다. 태민은 눈을 떴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내가 저렇게 당당했었나? 그리고 문득 생각했다. 내일, 만약 한규진이 또 때리려고 하면? 태민의 몸이 떨렸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다. 뭔가가 깨어나고 있었다. 몸 깊숙한 곳에서 이번엔 맞지 않을 거야. 태민은 주먹을 쥐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는 강태민이야. 재입대 날 아침, 김은희는 평소처럼 평범한 옷을 입었다. 청바지에 점퍼. 하지만 가방 안에는 군복이 들어 있었다. 태민아, 준비됐니? 네, 엄마. 차에 타며 태민이 물었다. 엄마, 오늘 무슨 일 있어요? 응? 왜? 표정이 평소랑 달라요. 김은희는 씁쓸하게 웃었다. 엄마 표정이 그렇게 티나? 네. 태민아, 오늘 엄마를 믿어줄래? 무슨 말이에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그냥 엄마를 믿어. 부대에 도착했다. 태민은 불안한 마음으로 차에서 내렸다. 정문이 보였다. 그리고 저 멀리 한규진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엄마, 여기서 내려줘도 돼요. 아니, 엄마도 같이 갈게. 네. 김은희도 차에서 내렸다. 태민은 당황했다. 엄마, 정문까지 갈 필요 없어. 괜찮아. 엄마가 대대장님께 인사 좀 드리고 올게. 뭐? 하지만 김은희는 이미 걸어가고 있었다. 태민은 황급히 따라갔다. 한규진이 두 사람을 봤다. 그는 비웃으며 중얼거렸다. 또 왔네. 휴가병 어머니? 김은희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 한규진은 기분이 나빴다. 요즘 민간인들은 인사도 모르나? 김은희가 멈춰섰다. 천천히 돌아봤다. 실례지만 당신이 한규진 상사입니까? 한규진은 놀랐다. 어떻게 자기 이름을 아나? 네, 그런데요. 제 아들 담당 선임이시죠? 아, 강태민? 그렇습니다만. 김은희는 한규진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차갑게. 제 아들 얼굴 보셨습니까? 네. 무슨, 휴가 나갈 때 얼굴을요. 한규진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그건 훈련 중에 갈비뼈가 부러지고 안아골절이 생깁니까? 주변이 조용해졌다. 다른 병사들이 쳐다봤다. 한규진은 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어머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오해가 아닙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김은희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다. 태민의 멍든 얼굴, 부러진 갈비뼈, 엑스레이. 이게 훈련 중 사고입니까? 한규진은 할 말을 잃었다. 당직 사병이 황급히 달려왔다. 민간인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는 민간인이 아닙니다. 김은희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신분증이었다. 당직 사병이 신분증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이건 신분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육군 소장 김은희, 육군 인사사령부 부사령관. 당직 사병의 손이 떨렸다. 주변 병사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한규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신분증을 쳐다봤다. 소장님, 대대장을 만나겠습니다. 지금 당장. 네, 즉시 연락하겠습니다. 당직 사병이 뛰어갔다. 주변은 완전히 술렁였다. 태민은 충격에 빠져 있었다. 엄마가 정말로 소장이었다. 그리고 지금 신분을 공개했다. 5분 후 정승호 대위가 허둥지둥 달려왔다. 소장님, 실례가 많았습니다. 실례는 무슨. 대대장실로 안내해 주시죠. 네, 이쪽입니다. 대대장실로 가는 길, 병사들이 모두 차려 자세로 섰다. 김은희는 그들을 지나쳐 걸었다. 한규진도 따라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대대장실에 도착했다. 정승호 대위는 땀을 뻘뻘 흘리며 말했다. 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김은희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대대장이 자기 부대에서 일어나는 가혹행위를 몰랐다고요? 가혹행위라뇨. 한규진 상사, 이 사람이 제 아들에게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김은희는 파일을 책상 위에 펼쳤다. 사진들, 진단서, 메모들. 정승호 대위는 할 말을 잃었다. 석 달 동안 지속적인 구타가 있었습니다. 갈비뼈 골절, 안아골절, 전신 타박상. 이게 정상적인 군 생활입니까? 소장님, 제가 변명하지 마십시오. 김은희가 한규진을 돌아봤다. 한규진 상사, 당신은 제 아들에게 요즘 애들은 정신교육이 안 돼 있다고 했죠? 한규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정신교육이 안 된 사람은 당신입니다. 20년을 군대에 있으면서 군인의 본분이 뭔지 배우지 못했습니까? 소장님, 군인은 약한 사람을 때리는 게 아닙니다. 보호하는 겁니다. 그 순간 밖에서 소란이 들렸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윤 병장이 뛰어들어왔다. 윤 병장, 지금 뭐 하는 거야? 정대위가 소리쳤지만 윤 병장은 개의치 않았다. 소장님, 저도 한규진 상사에게 4년 동안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김은희는 윤 병장을 쳐다봤다. 증언하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저만이 아닙니다. 이 부대에는 피해자가 많습니다. 뒤에서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씩 들어왔다. 저도 당했습니다. 저도요. 정대위는 패닉에 빠졌다. 김은희는 조용히 말했다. 보십니까? 이게 당신 부대의 현실입니다. 그때 태민이 방으로 들어왔다. 모든 시선이 태민에게 향했다. 얼굴에 멍은 여전했다. 한규진이 태민을 봤다. 그리고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태민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겁먹은 신병의 눈이 아니었다. 뭔가 깨어난 눈이었다. 한규진 상사님. 태민이 조용히 말했다. 제가 누군지 기억나셨습니까? 저는 강태민입니다. 전 육군 특전사 하사, 근접전투 교관 출신입니다. 순간 실내가 조용해졌다. 한규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뭐라고? 제가 기억을 잃어서 재입대했습니다.
그래서 상사님이 절 신병으로 아셨겠죠. 태민의 목소리가 점점 단호해졌다. 하지만 이제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태민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 순간 한규진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태민의 기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약한 일병이 아니었다. 특전사 교관이었다. 상사님,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뭐가? 제가 왜 계속 맞아주기만 했는지. 태민이 미소를 지었다. 차갑게. 기억이 없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한규진은 뒤로 물러났다. 본능적인 두려움이었다. 김은희가 조용히 말했다. 한규진 상사, 지금부터 당신은 군법 재판에 회부됩니다. 군형법 제62조 폭행, 제64조 가혹행위 혐의입니다. 소장님, 변명하지 마십시오. 증거와 증인이 충분합니다. 김은희가 정대위를 돌아봤다. 정승호 대위, 당신도 보직 해임 조치됩니다. 부대 내 가혹행위를 묵인하고 은폐하려 한 혐의입니다. 소장님, 제가 정말 몰랐습니다. 닥쳐. 내가 봤어. 몰랐다는 게 변명이 됩니까? 김은희는 서류를 꺼냈다. 육군 감찰실이 오늘부터 이 부대를 전수조사합니다. 모든 피해자를 찾아낼 것입니다. 그녀의 눈빛이 빛났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한규진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깨달았다. 태민은 어머니를 봤다. 김은희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태민아, 이제 괜찮아. 태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안도의 눈물이었다. 밖에서는 이미 감찰팀이 도착하고 있었다. 진짜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감찰팀이 부대에 투입되었다. 조사는 철저했다. 모든 병사들이 개별 면담을 받았다. 처음엔 입을 다물고 있던 병사들도 하나둘씩 증언을 시작했다. 한규진 상사가 저를 새벽마다 깨워 기합을 주었습니다. 저는 군화끈으로 맞았습니다. 증언은 계속 이어졌다. 총 16명의 피해자가 확인되었다. 일주일 후 군법 재판이 열렸다. 한규진은 피고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피고인 한규진, 군형법 제62조 폭행, 제64조 가혹행위로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망치가 내려쳤다. 그의 20년 군 생활이 그렇게 끝났다. 재판이 끝나고 태민과 김은희는 카페에서 만났다. 엄마, 왜 저한테 소장이라는 걸 말 안 했어요? 김은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다. 너한테 부담 주기 싫었어. 내가 김은희의 아들이 아니라 강태민으로 군대를 경험했으면 했어. 김은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엄마가 착각했어. 이건 견디는 게 아니라 당하는 거였어. 참으면 바뀌는 게 아니라 더 심해지는 거였어. 태민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덕분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전우들도 구해졌어요. 우리 아들 많이 컸네. 엄마 덕분이에요. 그날 저녁 태민은 박준서 중령에게 전화를 받았다. 태민아, 기억 돌아왔다며? 네, 중령님. 너 질문 하나 해도 돼? 왜 전역했었는지 기억나? 아니요. 중령이 한숨을 쉬었다. 내가 일병이었을 때 같은 부대 병사가 가혹행위로 자살했었어. 너도 알고 있었지만 상부 압력으로 은폐됐지. 그 일로 내가 많이 자책했어. 태민의 얼굴이 굳었다. 그래서 전역하고도 괴로워했고 술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 난 거야. 근데 이번에 내가 잘했어. 참지 않고 말한 거. 그게 진짜 용기야. 전화를 끊고 태민은 생각했다. 과거에 나는 말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말했고 바뀌었다. 석 달 후, 태민은 상병이 되어 새 부대에서 적응하고 있었다.
어느 날 새 이등병이 식판을 떨어뜨렸다. 태민이 다가갔다. 괜찮아. 같이 치우자. 선임님, 혼내지 않으세요? 왜 혼내? 실수는 누구나 해. 힘들면 언제든 말해. 알았지? 네, 선임님. 그 모습을 보며 태민은 생각했다. 나도 바뀌었구나. 한편 김은희는 육군본부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소장님, 군 인권 개선 TF팀장을 맡아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김은희의 눈빛이 빛났다. 제 아들만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청년들이 안전하게 군 복무를 마칠 수 있어야 합니다. 6개월 후 태민의 부대에 특별 교육이 있었다. 강사는 김은희 소장이었다. 여러분, 저에게도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도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바뀔 수 있었습니다. 김은희가 태민을 가리켰다. 제 아들입니다. 지금 이 부대에서 복무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과거 특전사 교관이었지만 기억을 잃고 재입대했습니다. 가혹행위를 당했지만 말했습니다. 그래서 16명의 동료를 구했습니다. 병사들이 숨을 죽였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많은 사람을 구합니다. 1년 후 태민의 저녁식 날, 김은희가 부대를 찾아왔다. 태민은 전역증을 받았다. 두 번째 전역증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이번엔 기억이 있었다. 후임들이 태민을 둘러쌌다. 선임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선임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정문을 나서며 김은희가 물었다. 앞으로 뭐 할 거야? 뭔가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엄마는요? 당연히 계속하지. 아직 할 일이 많아.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거야. 더 나은 세상을. 차가 출발했다. 부대가 점점 멀어졌다. 엄마 고마워요. 모든 것에. 김은희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나도 고마워. 용기 내줘서. 두 사람은 미소 지었다. 그리고 알고 있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차는 햇살 속으로 달려갔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이 감동이 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